자, SY 보겠습니다. 오늘 심각할 정도로 대외 압력이 진짜 엄청난 시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무난하게 마이너스 1%대로 마무리가 지어졌죠. 그래서 오늘 상승을 못했다고 뭐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게 지금 공포 지수가 무시무시한데도 이 정도로 방어가 됐다라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입니다. 또 이렇게 낙폭이 나오는 동안 이렇게 볼까요? 이런 식으로 낙폭이 나오는 동안에 동반되는 거래량은 장 초반 빼면은 거의 없었어요. 이거는 진짜 개인들의 공포 심리로 인한, 본전 심리로 인한 매물이 빠져나온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히려 오늘의 하락 같은 경우, 이렇게 오늘 윗꼬리를 달았던 경우, 이 지지라인, 중요한 지지라인이죠. 이 5,600원 부근. 여기 매물을 좀 두텁게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상승을 할 때 안정성, 그러니까 바닥이 있다라는 안정성을 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일단 사우디 재료 쪽에서는 네옴시티, 그리고 사우디 사절단, 경제 협력 강화, 이런 게 잘 버티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 자체도 푸틴이 죽어야지 끝난다라는 소리가 있잖아요. 근데 한번 심정지가 일어났기 때문에 나이도 많이 먹었고요. 오래 살았죠. 그러니까 이 죽을지 안 죽을지는 솔직히 몰라요. 근데 이 기대감이 올라갔다라는 그러면은 이러한 기대감은 테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트가 가장 괜찮은 종목 쪽에 힘이 쏠리게 돼 있어요. 이런 재료가 높은 확률로 SY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 7,000원 부분까지도 올라와 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신고가 자체도 그렇게 멀지 않고요. 이 구간까지만 올라와 준다라고 하면은 금방 신고가 갱신하고 2차 랠리를 보일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과 같이 어제와 같이 조금 뭐 못 간다고 막 팔아버리거나 하면 안 되겠죠. 공포에 사라는 말이 있어요. 투매에 동참하면 안 됩니다. 일단 변동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필요한 게 종목 다각화로 위험성 리스크를 좀 줄여줘야겠죠. 종목 이제 상승 랠리가 출발하기 전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요. 워낙에 공포 심리가 강한 탓. 그런 이제 지금은 사실 이제 개별 이슈가 뚜렷한 종목들 쪽으로 장 초반에 반발 매수세가 죄다 쏠리고 있어요. 자, 그런 것들 잡아서 수익 내줘야 되겠죠? 잠시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다시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 보통 아침에 거래량이 많이 쏠려서 그 시간대에 매매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장전에 이슈 있는 종목들, 당일 거래량 있는 종목들, 그것들 중에 올라갈 거 찾는데 혈안이 셀 분들이 아주 많을 텐데 이게 보통 귀찮은 일이 아니죠. 혼자 이것저것 찾다 보면 시간도 많이 잡아먹고 놓치는 재료들도 있고 그리고 시장 보기 바빠 죽겠는데 이런 거 신경 쓰다 보면은 시동 걸고 올라가는 종목 놓치는 경우가 아주 빈번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독자분들께 일일이 이슈 테마 정리하고 종목 찾아 고생하실 필요 없이 제가 정리해 놓은 부각될 이슈들과 추천 종목들을 미리 장전에 문자로 신청 주신 분들 한해서 단체 문자로 다 쏴드리고 있어요. 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아무거나 막 던지는 게 아니고요. 단순히 정보만 있는 게 아니라 걸을 거 거르고 코멘트까지 남겨드리고 있으니까요. 바쁜 아침에 제가 드리는 정보들로 시간 단축하시고 성투하자고요. 그리고 8월 9일 날 제가 시초가로 추천드린 인벤티지랩 비록 약간의 갭상으로 시작하긴 했지만 천천히 저점을 높여가면서 매수 물량 꾸준히 쌓여주고 결국 당일 상한가를 달성했고요. 또한 이 중해제약도 차익이 강하게 나오긴 했지만 세력들의 물량은 지켜지고 한 번의 개미 털기 이후 다시 올려주어서 넉넉한 수익 구간을 내주었습니다. 이런 단기성 종목들 매일 아침 장 전에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화면 상단에 나오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5 남겨주시면 됩니다. 금전 요구 당연히 하나도 없고요. 저 따라오시면서 천천히 계좌 증식 한번 해보자고요. 그리고 내가 당장 투자할 예수금이 없고 준비 단계라고 하더라도 제가 드리는 엑기스 정보들, 종목들로 감을 미리 찾아놓게 되면은 나중에 제대로 시작할 때 기복이 없는 순탄한 주식 라이프를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돈 들어가는 거 하나 없고 다 여러분 잘 되라고 안내해드리는 거니까요. 화면에 나오는 제 개인 번호로 문자 주시고 수익금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장 파악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오늘 진짜 말도 안 될 정도로 무지막지하게 빠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단 이유를 나열을 해보자면은 먼저 대외적인 이슈. 일단 이 마이크로소프트 얘네들의 실적 호조가 있었어요. 그런데 테슬라 그리고 AI 쪽 이런 데가 너무 안 좋고 특히 이 알파벳이 마이너스 10% 정도가 빠지면서 이 아무래도 미증시라는 게 글로벌적인 대장주이지 않습니까? 방향성 훼손에 따른 이런 불안감이 국내 증시로 온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반등을 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또 하방 압력으로서 작용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한 가지 추가할 게 지정학적 리스크인데요. 바로 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바로 이 지상군 투입 여부가 일전에 상당히 핫했다가 또 하마스가 뭐 50명 정도를 석방한다고 해서 지상군 투입을 이스라엘에 재고한다고 했었죠. 그런데 이번에 조금 다시 지상군 투입이 가시화가 되고 있는 상황. 쉽게 말해서 특전 우려가 생성되고 있는. 그리고 이제 내부적인 요인, 이걸 살펴보자고 하면은 최근 어제 그리고 엊그제를 보면은 생각보다 나쁘지가 않았어요, 실적들이. 근데 오늘 발표된 SK 하이닉스, 그러니까 얘네들을 포함한 실적 발표 주력 업종들 오늘치 한정입니다. 이게 실적이 미스, 그러니까 실적 예상치 하회죠. 그나마 믿을 게 실적이었는데 이런 게 하회가 떠버리니까 좀 과하게 하방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걸 다 합쳐보면은 매크로 그리고 지정학적 실적 이 세 가지가 합쳐져 가지고 어마무시한 이런 하락을 이끌어냈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지금 상황이 이전에 2100 선까지 내려갔었던 이 9월 그 정도의 패닉셀이 떠오를 정도로 투심 자체가 많이 망가지긴 했어요. 그래도 일단 오늘 현대차는 실적이 잘 나왔었죠. 그래서 얘네들 같은 이렇게 실적이 괜찮은 종목들의 경우에는 복원력, 그러니까 회복세가 힘이 붙어주면서 좀 차별화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나 코스피, PBR이 지금 장중 가격 기준으로 거의 0.8배 정도까지 하락을 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저평가 구간에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특히 지금같이 이 하방 압력의 대부분의 요인들이 이렇게 대외적에 쏠려 있어가지고 외국인들이 겁나게 팔아제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펀더멘탈 측면에서 여기 저평가가 됐다라고 하면은 외국인 매수 유입이 상당히 나중에 원활화 되거든요. 물론 흐름이 정상화가 됐을 때요. 자, 그래서 일단 지금 보면은 부정적인 재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진짜 영원히 하락만 하는 시장은 절대 없습니다. 일단은 진짜 온갖 부정적인 재료밖에 보이지 않는 환경에서는 진짜 자그마한 재료 하나만 가지고도 이 사태가 정반대로 전개가 될 수 있거든요. 이 시장에서 비이상적인, 그냥 오늘과도 같은 흐름이 있죠? 이런 비이상적인 흐름이 나왔을 때는 이제 극점에 다다랐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2300을 뚫었죠? 근데 이제 그만큼 종가에 매수하려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요. 언제든지 반등의 여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매에 동참하는 것보다는 진짜 투매는 말 그대로 휩쓸리면 안 되는 파도 같은 거예요. 그 잠깐의 공포 심리를 이겨내면 큰 보상으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기억해 보세요. 이 오늘 코스닥 지수가 마이너스 3.5 정도 이렇게 빠졌었는데 코로나 때만 해도 이 마이너스 8%였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 뒤에 결국에는 대상승장이 나왔다는 거. 일단 이러한 외부적인 요인들이 더 많게 더 상당 부분을 차지하도록 이 많은 종목들이 여러한 요인들 때문에 눌려 있습니다. 사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관망을 하는 게 좋지만 어떻게 해서든 멘징을 하는 것도 중요하죠. 사실 수익을 보려면은 개별 재료가 엄청나게 강력한 종목들, 개별 재료의 강도가 높은 종목, 이거를 추려가지고 보유기간을 조금 느슨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멘징이 좀 급하다 하시는 분들, 제가 이런 것들 추려서 선물로 종목 드리려고 하거든요. 잠시 집중하셔서 그런 종목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본론 들어가기에 앞서 감사의 의미로 이벤트를 진행해서 무료 이벤트 히든 종목을 구독자분들께 드리고자 합니다. 단기 주도 테마들 중 여러 가지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종목들로 엄선해서 구독자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으니 놓치지 마시고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추천주 받아보시는데 단돈 1원도 들어가고 있지 않고요. 문자로 신청 주신 분들 한해서만 전달드리고 있으니 수익 볼 수 있는 종목 문자 주셔서 미리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시장 심리는 재료가 뭐 하나 떴다 하면은 동네 축구 마냥 우르르 몰려가는 시기죠. 돈의 이동이 워낙에 빠르기 때문에 흐름 파악이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고점에 물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기관과 외국인들이야 자금 상황도 넉넉하고 여러 상품으로 해칭을 해놓으니까 물려도 상관이 없는데 개인들은 시드 규모도 상대적으로 작고 몰빵하는 사람들도 아주 많기 때문에
한 번 물리면 평균적으로 기회비용을 따졌을 때 매우 뼈아픈 타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도 섹터 중 확률 높은 종목들로 엄선해서 익절가, 손절가 철저히 지켜가면서 포트폴리오를 우상향시켜야 되는 거죠. 빠르게 자금이 섹터별로 순환하는 지금 이 시기에는 세력들의 자금 추적이 원활하게 일어난다면 정기적이고 높은 빈도로 높은 수익을 챙길 수 있게 되는데요. 저는 유의미한 지표들을 걸러진 종목들 중 재료상으로 추가 모멘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종목들로 엄선해서 꾸준히 수익을 내오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8월 23일 오전 구독자분들께 안내드린 엑스게이트는 양자 컴퓨터 테마의 재주목 이전에 빠르게 시초가로 진입해서 하루 홀딩 후 대략적으로 50%에서 60%가량의 자율 익절을 실시하였고 비중 또한 적지 않게 설정하였기에 높은 수익 실현이 아주 용이했습니다. 그보다 잠시 더 전인 8월 21일 또한 인산가의 단기 모멘텀을 주목해 40% 정도의 익절을 성사시켰고요. 해당 종목 또한 확신이 있었기에 비중을 높게 세팅하였습니다. 또한 시나리오 이탈 시에도 추가 대응점이나 손절점을 칼같이 관리가 들어가는 만큼 수익폭은 매우 크게, 손실은 매우 작게 가져가면서 전반적인 계좌의 우상향을 목표하고 있고 실제로 도모하고 있습니다. 괜히 혼자 머리 싸매면서 올라갈 종목 찾아내느냐 고생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미 시장에서 굴러다니는 선반영이 될 대로 돼버린 재료 가지고 뒤늦게 들어가서 고점에 물려서 강제로 가치 투자, 기도 매매 하지 마시고 제가 검증해 놓은 종목들로 흐름 찾으시면서 계좌의 회복 혹은 수익의 극대화를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화면 상단에 보이시는 것처럼 제 개인 번호로 숫자 5 보내주시면 제가 엄선한 종목들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절대 금전 요구 없고 보내주신 분들 한해서 드리고 있으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편하게 신청 주세요. 자, 수익이 나는 매매 방식에 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분명히 수익을 어느 정도 보고 있는데 수익이 거기서 거기다, 계좌에 발전이 없다 라고 생각되는 분들 있으시죠? 내가 주식 좀 배워서 단타 승률이 8할 정도 되는데 대체 왜 내 계좌 자릿수는 늘어날 생각은 안 할까 하고 의문점이 드실 텐데요. 실제로 감이 좋으신 초단타 스캘핑 하시는 분들은 10번 들어가시면 9번 정도 수익을 보고 계세요. 잘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잘하세요. 문제는 뭐냐? 보통 그런 식으로 단기간 내 승률이 높으신 분들은 한번 물리면 이전 수익금을 죄다 반납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근본적인 질문을 해봅시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답은 수익은 짧게, 손실은 크게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승률에 집착을 하게 되면서 점점 사람이 자만심에 가득 차게 돼요. 사람 심리가 어떤 식으로 되냐면 내가 10번 들어가서 9번 수익을 보는 사람인데 이까지 주식 투자? 쉽지. 내가 시간만 더 빡세게 투자하면 금방 부자가 될 수 있어. 내 본업 때문에 지금 준비 단계인 거야 라고 착각을 하게 돼요. 승률이 높으니까 잃은 것은 생각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점을 인식하기 전까지는 계속 제자리 걸음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진짜 주식장에서 소위 말하는 퀀텀 점프를 맛보려면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될까요? 답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출발하기 이전 주도 테마가 되기 이전에 저렴한 종목을 매수해야 하고 목표가까지 버텨야 하는 거예요. 지금의 로봇, 2차 전지 등의 주도주들은 연초 대비 대체 몇 퍼센트나 올라갔나요? 에코프로는 1500%까지,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1000% 가까이. 하나의 큰 추세가 형성되었을 때 비중을 확실하게 실어주거나 심지어는 레버리지까지 활용해서 그걸 끝까지 먹는 방식을 실현시키는 방식만이 이 시장에서 유의미한 계좌 증식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저와 제 구독자님들은 로봇과 2차 전지는 아니지만 그에 못지않게 올 초부터 무서운 상승세를 보였던 AI 테마 중 셀바스 AI를 작년 말에 초저점에 진입해서 600%가량의 수익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의 자금을 전부 빨아들일 다음 주도 테마는 무엇이 될까요? 바로 에너지입니다. 그중 특히 신재생 에너지 쪽이죠. 이미 이전에 시장에서 한번 각광받은 적이 있었던 테마이기도 하고 이미 글로벌 트렌드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쪽으로 방향타를 어느 정도 틀어놓은 것을 감안하였을 때 섹터 전반적인 가격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 에너지 기업 대부분은 해외 수주로 꾸준히 견조한 매출을 이어오고 있기도 하고 매출 기반이 국내보다는 해외이기 때문에 국제 경기에 큰 영향을 받는데요. 현재 미국 측에서 이미 다 끝난 긴축 재료로 막바지 시장 압박을 가하는 것을 고려했을 때 지금이 저점 매수 타이밍으로서 아주 적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긴축이 완전히 완화되고
이제 다시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 자금이 풀리기 시작한다면 이전 바이든 대통령이 IRA 법안을 엄청난 자금으로 밀어붙였듯이 친환경 에너지에 관해 대규모 프로젝트를 실행할 것이 매우 자명합니다. IRA 법안이 초기 2차 전지 섹터에 강력한 모멘텀을 불어넣었던 것을 생각한다면 올 하반기 혹은 내년 초에 2차 전지 그 이상의 상승폭을 온전히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 차트는 재생에너지 섹터 내 종목 중 하나입니다. 이미 장기간 조정의 구간들은 다 지나쳤고 슬슬 저점에서 세력들이 시간을 두고 매집하는 것이 포착되는데요. 저점이 점점 높아지면서 상승 랠리를 가져가기에 충분한 시작 조건을 갖춘 모습입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찝어줘도 팔아버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목표가까지 가는 과정에 시장 노이즈, 약간의 수익으로 인한 흔들림, 그 때문에 못 참고 팔아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도중에 팔고 다시 들어가고 하는 게 다 증권사 수수료, 증권사나 좋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하등 좋을 일 없는 행동인 만큼 지금 그걸 방지하기 위해 제가 멘탈 케어까지 해드리니까요. 다음 예비 주도 섹터 받아보시고 그 뒤에 관리까지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5 문자로 신청 주시면 되겠습니다.